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멈춰 보겠습니다. 당신이 10살에 왕실로 들어갔습니다. 15세 왕세자의 아내가 됐습니다. 그리고 30살에 남편이 뒤주에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 옆에서 11살짜리 아들도 함께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살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 82세까지. 그 82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잃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삼키셨습니까? 오늘 주인공은 해경궁 홍씨, 사도세자의 아내, 정조의 어머니, 그리고 한중록이라는 책을 쓴 조선의 여성 작가. 여러분,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자는 도대체 어떻게 버텼을까? 남편이 죽었습니다. 친정 가문이 역적으로 몰렸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친정을 의심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안고 82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82년의 끝자락에서 붓을 들었습니다. 한중록. 한가로운 가운데 쓴 기록이라는 뜻이지만 그 내용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치열하고 가장 솔직한 기록 중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해경궁 홍씨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그 82년을 함께 걷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일막일상의 세계 풍산 홍씨의 딸로 태어나다. 1735년 8월 6일. 사도세자가 태어나던 해, 같은 해. 경기도 풍산. 풍산 홍씨 가문. 한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홍씨. 훗날 해경궁이라 불리게 될 아이입니다. 아버지는 홍봉안.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문신 중 한 명. 영의정까지 오른 사람. 어머니는 한산 이씨. 풍산 홍씨는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학문과 관직에서 이름을 날리던 집안. 홍씨는 그 집안에서 태어나 총명하고 바르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던 1735년, 이 해에 같이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세자 이선. 같은 해에 태어난 두 아이. 그리고 이 두 아이의 운명은 나중에 하나로 묶입니다. 어린 시절의 홍씨에 대해 역사는 많은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중록에서 해경궁 자신이 조금씩 해고한 내용들을 보면 그녀가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조용한 성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홍봉안의 학문적 영향을 받았고 유교적 덕목을 몸에 익혔습니다. 명문 가문의 딸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그 삶이 얼마나 급격하게 바뀔지는 이 아이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1743년. 홍씨 나이 9살. 세자빈 간택이 시작됩니다. 세자빈 간택이란 왕세자의 배필을 뽑는 것입니다. 조선 전국의 명문 가문에서 딸들이 모여 심사를 받습니다. 외모, 덕성, 가문, 교양. 이 모든 것을 평가해서 왕세자의 아내를 뽑습니다. 10살도 안 된 아이가 그 선발 과정을 거칩니다. 최종 3간택. 그 자리에서 홍씨가 선발됩니다. 1744년 홍씨 나이 10살. 정식으로 세자빈이 됩니다. 10살. 지금 초등학교 4학년 나이입니다. 그 나이에 궁궐로 들어갑니다. 부모님 곁을 떠나 왕실이라는 낯선 세계로. 홍씨는 훗날 한중록에서 이 시절을 회고합니다. 궁궐에 처음 들어갔을 때의 낯설 규칙 하나하나를 익혀야 했던 어려움. 그러나 동시에 세자빈으로서의 삶에 최선을 다하려 했던 마음. 한중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입궐 첫날 밤 너무 어려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어른들의 지시에 따라 절을 하고 예를 갖췄다는 것. 그리고 밤이 되어 혼자 있게 됐을 때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러나 홍씨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해경궁 홍씨라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막 욕망의 자각 세자빈의 삶, 그리고 사도세자. 궁궐에 들어온 홍씨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는
남편 사도세자였습니다. 둘은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동갑내기 부부. 어린 시절의 사도세자는 총명하고 재능 있는 아이였습니다. 홍 씨는 한중록에서 남편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자는 영특하고 용모가 빼어났다. 재주가 많았다. 그러나 동시에 홍 씨는 남편이 점점 달라지는 것을 가장 가까이서 봤습니다. 아버지 영조의 끝없는 압박.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쏟아지는 꾸지람. 사도세자가 아버지 앞에서 점점 위축되고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홍 씨는 그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아내로서 남편이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위축됐다가 나중에는 이상한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입지 못하는 증상, 주변 사람들에 대한 폭력, 환각. 홍 씨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해경궁은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했습니다. 동시에 아들 이산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자빈으로서의 예를 잃지 않아야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야 했습니다. 왕실이라는 공간에서 세자빈은 외롭습니다. 친정에 자주 갈 수 없습니다.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남편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순간 그것은 왕실의 위기가 됩니다. 홍 씨는 그 외로움과 두려움을 혼자 삼켰습니다. 그러면서도 의연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마이너스 산막 욕망의 실행 1762년 그 여름 1762년 윤 5월 해경궁 홍 씨 나이 28 뒤주 사건이 일어납니다.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라고 명했습니다. 이 순간 해경궁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궁궐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살려달라고 시아버지에게 빌 수 있었을까요? 왕에게. 그것이 조선시대에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해경궁은 이 사건에서 극도로 조심스러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친정아버지 홍봉안도 이 사건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복잡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해경궁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11살짜리 아들 이산이 있었습니다. 이산이 할아버지 영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영조는 듣지 않았습니다. 8일 후 사도세자가 세상을 떠납니다. 28배 해경궁은 과부가 됐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뒤주 속에서.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경궁은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11살짜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산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해경궁이 버텨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의지가 해경궁을 살게 했습니다. 사막 바닥을 치다 친정의 몰락. 남편이 죽고 나서 해경궁에게 또 하나의 비극이 찾아옵니다. 친정 가문. 해경궁의 아버지 홍봉안과 삼촌 홍인안. 이 두 사람이 사도세자의 죽음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홍봉안이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데 역할을 했다는 것.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아직도 논쟁입니다. 그러나 해경궁에게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잃었는데 이제 친정아버지도 그 죽음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 그리고 아들 정조가 즉위합니다. 1776년.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에 관여한 세력을 처단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력 중에 해경궁의 친정 가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경궁의 삼촌 홍인아는 정조 즉위 직후 사사됩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삼촌을 죽였습니다. 해경궁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들의 왕권 강화를 위해 친정이 희생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것. 원경왕 후 민씨가 겪었던 것과 너무도 비슷한 상황. 조선 왕실의 비극은 반복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경궁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해경궁은 한중록에서 이 부분에 대해 매우 조심스럽게 씁니다. 친정 가문을 변호하면서도 정조를 비판하지 않으려 합니다. 아버지를 옹호하면서도 아들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그 조심스러움 안에 얼마나 깊은 고통이 있었는지. 아들과 친정 사이에서 어느 편도 들 수 없는 여자. 아들을 원망할 수 없고 친정을 포기할 수 없는 여자. 그 찢어지는 감정을 해경궁은 글 속에 숨겨뒀습니다.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들립니다. 오막 내면의 전한 정조와의 관계, 그 복잡한 모자. 정조와 해경궁의 관계. 이것을 단순히 효성스러운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로만 보면 절반만 보는 것입니다. 정조는 어머니를 공경했습니다. 분명히 1795년 화성 행차도 어머니의 환갑을 기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조는 외가를 의심했습니다. 정조는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어머니의 친정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았다는 생각을 완전히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해경궁은 이 상황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동시에 아들의 의심을 받으면서 그리고 또 하나의 복잡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해경궁 본인은 남편 사도세자의 이상 행동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행동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들 정조는 아버지를 억울하게 죽은 성인으로 기억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성역화하고 싶었습니다. 이 간극에서 해경궁이 선택한 것이 한중록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1795년 정조의 화성 행차. 이 행차에서 해경궁은 주인공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환갑을 기념하는 화성 행차. 수천 명이 동원된 대규모 행사. 그 행차에서 해경궁과 정조가 수원 화성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에 들렀습니다. 그 묘 앞에서 모자는 무슨 말을 나눴을까요? 남편의 묘 앞에서, 아들 옆에서 해경궁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역사는 그 장면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 33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뒤주 앞에서 울던 11살의 이산이 이제 왕이 되어 아버지 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해경궁의 눈물이 얼마나 복잡했을지. 육막 귀환하다 한중록, 붓을 든 이유. 한중록. 해경궁 홍씨가 쓴 회고록. 조선 여성 문학의 걸작. 그런데 이 책은 한 번에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해경궁은 4번에 걸쳐 한중록을 썼습니다. 정조 재위 시절에 한 번, 정조가 세상을 떠난 후 3번 더. 왜 여러 번 썼을까요? 상황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경궁이 변호해야 할 것들이 계속 생겼기 때문입니다. 한중록을 쓴 이유에 대해 학자들은 여러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해석. 친정 가문을 변호하기 위해서. 홍봉안과 홍인안이 역적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해경궁은 자신의 친정이 억울하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려 했다는 것. 두 번째 해석. 역사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사도세자 사건의 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을 기록으로 남기려 했다는 것. 세 번째 해석.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어쩌면 이 3가지가 모두 맞을 것입니다. 한중록은 그 복잡한 동기들이 뒤엉킨 책입니다. 그런데 한중록의 문학적 가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한중록은 단순히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문학 작품입니다. 해경궁의 문장은 섬세하고 감성적입니다. 궁중 생활의 세세한 묘사, 인물들의 표정과 말투, 계절의 변화와 감정의 흐름. 이것들이 살아있는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도세자를 묘사하는 부분들은 학술 기록이 아니라 한 여자가 남편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인상, 함께 웃었던 순간들, 그리고
그가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던 슬픔. 그 문장들 속에 해경궁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 덕분에 우리는 오늘 사도세자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의 비극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해경궁이 붓을 들지 않았다면 그 이야기들의 상당 부분은 역사 속에 묻혔을 것입니다. 한 여자가 붓을 들어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칠막 변화된 일상 정조 이후, 그리고 긴 노년. 1800년. 정조가 세상을 떠납니다. 해경궁 나이 66. 아들마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을 잃고 친정을 잃고 이제 아들마저 잃었습니다. 정조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던 1800년. 해경궁은 그 죽음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11살에 처음 궁궐에 들어와서 30에 남편을 잃고 66의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16년을 더 살았습니다. 정조 사후 조선의 정치는 급변합니다. 순조가 즉위하고 세도 정치가 시작됩니다. 정조가 24년 동안 쌓아온 개혁들이 무너집니다. 해경궁은 이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한중록을 다시 씁니다. 세 번째, 네 번째로. 정조가 죽고 난 후에 한중록에는 더욱 솔직한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정조가 살아있을 때는 쓰기 어려웠던 것들. 아들을 의식해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조가 살아있을 때의 한중록과 정조 사후의 한중록은 다릅니다. 정조 생전의 기록은 더 조심스럽습니다. 아들의 눈치를 봅니다. 친정 변호에 집중합니다. 아들에게 상처가 될 말은 피합니다. 정조 사후의 기록은 더 직접적입니다. 더 솔직합니다. 억눌렀던 것들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해경궁은 정조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아들의 왕권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야 비로소 조금 더 자유롭게 붓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 자유가 얼마나 씁쓸한 자유였는지. 해경궁의 긴 노년. 그 시절 그녀는 창경궁 안에 머물며 생활했습니다. 왕의 어머니, 왕의 할머니, 왕의 증조 할머니로 살아가면서 순조가 그녀를 극진히 예우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해경궁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사도세자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뒤주 앞에서 죽어가던 남편을, 그리고 그 옆에서 울던 11살의 이산을. 그 기억이 해경궁의 82년을 관통했습니다. 팔막 해경궁 홍씨, 조선의 여성으로 산다는 것. 여기서 우리는 한 발 물러서서 해경궁의 삶을 더 큰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해경궁 홍씨가 살았던 시대, 조선 후기. 여성에게 허용된 공간이 얼마나 좁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조선시대 여성은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글이 공식적인 역사 기록으로 남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여성의 목소리는 역사에 잘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감정, 여성의 판단, 여성의 시각은 늘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됐습니다. 그런 시대에 해경궁은 한중록을 썼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파격적인 일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해경궁이 한중록을 쓴 것은 단순히 친정을 변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역사에 새기는 행위였습니다. 내가 여기 있었다. 내가 이것을 보았다. 내가 이렇게 느꼈다 라고 말하는 것. 그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왕의 어머니가 책을 쓴다는 것. 궁중의 비사를 기록한다는 것. 영조와 사도세자의 비극을 자신의 시각으로 기록한다는 것. 이것이 잘못 받아들여지면 역적이 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해경궁은 썼습니다. 그리고 한중록의 독자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해경궁은 한중록을 누구를 위해 썼을까요? 처음에는 아마도 자신의 후손들을 위해 썼을 것입니다.
우리 가문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독자는 더 넓어졌을 것입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중록을 읽습니다. 해경궁이 예상하지 못했던 독자들이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200년이 넘은 지금 그녀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중록을 통해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합니다. 해경궁의 한중록은 한국 여성 문학의 역사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여성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언어로 기록한 조선시대 가장 방대하고 가장 솔직한 기록 중 하나. 이 책은 조선 왕실의 역사 기록일 뿐 아니라 한 인간의 내면 기록이기도 합니다. 해경궁이 사도세자를 어떻게 기억했는지, 영조를 어떻게 봤는지, 아들 정조를 어떻게 느꼈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한중록이 완전히 객관적인 기록은 아닙니다. 해경궁의 시각에서 쓴 것이고 친정 변호의 목적도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한중록의 한계도 지적합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이 책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해경궁 홍씨가 없었다면, 한중록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사도세자 이야기를, 정조 이야기를, 이 시리즈 전체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필로그 1816년 해경궁 홍씨 1816년 12월 15일 해경궁 홍씨가 세상을 떠납니다. 나이 82. 조선 왕실에서 가장 오래 산 여성 중 한 명. 그녀의 82년을 정리해봅니다. 1735년 태어나 1744년 10살에 세자빈이 됐습니다. 1762년 28배 남편 사도세자를 뒤주 사건으로 잃었습니다. 1776년 42살에 아들 정조가 왕이 됐습니다. 1800년 66세 아들 정조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1816년 82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연표를 보면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잃고 또 잃고 또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살았습니다. 이것이 해경궁 홍씨의 삶입니다. 우리는 오늘 해경궁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경궁 홍씨는 자신의 시대가 강요한 것들을 감당하면서 살았습니다. 10살에 궁궐에 들어가는 것도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내가 되는 것도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뒤주에서 죽는 것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중록을 쓴 것은 선택이었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붓으로 기록하는 것. 그 선택이 해경궁을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역사의 기록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 덕분에 우리는 지금 사도세자를 알고, 정조를 알고, 영조의 비극을 알 수 있습니다. 해경궁이 붓을 들지 않았다면 그 이야기들은 영원히 궁궐 담장 안에 묻혔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해경궁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삶을 살면서 그 속에서 자신만의 무언가를 찾는 사람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순간에도 붓을 드는 사람들. 해경궁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잃었다고 끝이 아니다. 살아있으면 기록할 수 있다. 기록이 남으면 역사가 된다. 그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를 쉽게 말해주는 재미이모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납시다.